반갑습니다. 김보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평행사변형의 뜻을 모르진 않아요. 성질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요. 그 정의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어떠한 성질이 나오는지,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주어져 있는 이 사각형이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은 평행사변형이 됩니다. 그 어떤 조건이 크게 5가지거든요. 그것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습 목표부터 살펴볼게요. 평행사변형의 대각, 대변, 대각, 대각선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데요.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 5가지를 이해하고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성질과 조건을 활용하여 각과 길이를 구하거나 평행사변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이것을 만족하기 때문에 이거야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그때 합동 조건들을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은근 이게 이제 네모 박스의 이제 빈칸 채우기라고 하죠. 그 문제에서 맥락과 흐름을 공부를 꼼꼼히 안 한 친구들이 피해를 봅니다. 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평행사변형의 뜻은 무엇인가? 주어져 있는 사각형이 있는데 그 사각형에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이 말 그대로 평행사변형인 거죠. 마주보는 한 쌍, 두 쌍, 한 쌍, 두 쌍이 각각 평행하면 그 아이는 평행사변형이 됩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해지는데요. 그러면 평행사변형의 성질은 도대체 무엇인가? 마주보는 한 쌍, 두 쌍이 각각 평행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겠죠. 자, 그것을 알아볼 것인데요.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두 쌍의 마주보는 변, 대변이죠. 길이가 각각 같게 되는 결론.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게 되는 결론. 이 결론이 왜 나오는지를 이제 과정을 보여줄 거긴 한데요. 이 그림 상황에서 평행사변형 ABCD가 있었는데 A, B와 CD가 마주보는 변이죠. 그리고 AD와 BC가 마주보는 변이고요. 대각이라고 한다면 각 A와 각 C가 마주보는 각으로 대각이고요. 각 B랑 각 D가 마주보는 각으로 대각이 되겠죠. 자,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림만 좀 봐주세요. 되게 중요한 건데요.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앞 시간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죠. 일단은 대각선 한 개를 긋습니다. 대각선 한 개를 그어요. 그러면은 삼각형이 몇 개 주어지죠? 2개가 주어지죠. 그러면 각 BAC, 각 BAC 이 각이랑 각 DCA, 각 DCA가 같아요. 왜 같죠? 그렇죠. 평행하는 한 쌍의 직선이 있고요. 그들과 만나는 한 직선. 평행하는 한 쌍의 직선과 그들과 만나는 한 직선에 대해서는 지그재그 억각으로 크기가 같죠. 지그재그 이 각과 이 각이 크기가 같습니다. 왜 같냐? 억각으로 같다라고 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마찬가지로 AD와 BC가 평행한 거에서, 자, 그럼 이제 전제가 붙는 거죠. 자, 이건 어디서 나왔어요? 선분 AB와 선분 CD가 평행한 거에서 나왔어요가 되는 거죠. 이건 지울게요. 아니, 그러면 나머지 한 쌍도 마저 평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선분 AD와 선분 BC가 평행한 거에서도 우리는 이런 주장이 가능하겠네요. DAC, 각 DAC와 각 BCA, BCA가 같아요. 왜 같아요? 억각으로 같습니다. 표시 이렇게 할게요. 2개의 삼각형에서 AC가 공통이잖아요. 어머나 세상에. 그런데 말입니다. 선분 AC는 또 뭐냐면 공통입니다. 어떤 삼각형을 보신 거예요? 삼각형 BAC와 대각은 꼭지점 순서 중요하죠. BAC로 왔습니다. 여기는 DCA로 가면 되겠죠. 삼각형 DCA가 이 순서대로 대각은 꼭지점 순서가 되고요. 이것이 합동인데 무슨 합동이에요?
한 쌍의 변과 양 끝각이 각각 같은 아싸 합동, 즉 ASA 합동이 되겠죠. 저는 항상 확인하라고 해요. 대응하는 꼭지점 순서가 맞는지. B, A, C 동그라미 X, D 동그라미 X 끝난 거 맞죠? 이렇게 확인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뭘 주장할 수 있죠? 나머지 한 쌍의 나머지 대응하는 이제 변 한 쌍 했으니까 두 쌍이 되겠죠? 즉 나머지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같고요. 각의 크기도 각각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어디가 같다라는 겁니다. BA와 그 다음에 BA 있으니까 DC가 같겠죠. 그리고 여기 BC라고 했다면 여기도 DA가 이렇게 대응하는 변의 길이로 각각 같겠죠. 그러니까 이거. 그리고 대응하는 각 B랑 뭐예요? 각 D도 대응하는 각으로 같겠죠. 그리고 각 A랑 각 C는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로 당연히 같겠죠. 그래서 이런 결론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행동을 보면 어떤 행동을 한 거예요? 결국은 대각선 하나를 긋는다. 그래서 대각선 AC 긋기, 이것이 행동 하나고요. 그런 다음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억각의 크기가 각각 같은 사실, 그리고 한 변이 공통변이어서 삼각형 두 개가 합동이 된다는 이 사실 때문에 결론이 크게 두 가지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괜찮으세요? 네, 이제 중요한 사실을 알았으니까 이거를 기본 사항으로 집어넣으시고요.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거 갈게요. 자, 이제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는 대각선으로 갈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번에는 대각선의 관계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평행사변형이었기 때문에 벌어지는 사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대각선이라고 했으니까 대각선을 이렇게 두 개를 그으면 되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게 됩니다. 이게 결론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그림 상황에서 만나는 교점을 O라고 한다면 OA와 OC가 같고요. OB와 OD가 같게 됩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셔야 돼요? 왜? 라고 생각하는 습관을 갖게 하시면 돼요. 왜 그렇죠? 자, 이제 이 그림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결론을 몰랐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그림만 보세요. 두 대각선의 교점을 O라고 하자. 그럼 이제 행동이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바로 두 대각선의 교점을 O라고 잡는 거가 이제 하나의 행동이 되겠죠. 이 행동 자체만으로 벌어지는 사실을 이제 알아낼 것입니다. 그 삼각형 AOB랑 삼각형 COD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표시하면서 가볍게 가볼게요. 그럼 이 각이랑 이 각이 어때요? 지그재그 억각으로 같죠? 왜죠? 평행사변형이라 했으니 그 정의적인 개념을 쓸 수 있잖아요. 마주본 한 쌍의 변의 길 같은 거니까 각이 억각으로 같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그재그에서 이 각과 이 각도 억각으로 같죠? 그러면 두 개의 삼각형을 바라봤을 때 어머나 세상에 평행사변형의 성질 쓸 수 있잖아요. 또 뭐 있어요? 마주보는 한 쌍, 또 다른 한 쌍의 변의 길이가 각각 같다. 앞에서 증명했으니까요. 앞에서 보여줬으니까 써먹을 수 있죠. 그 마주보는 두 개의 삼각형이 뭐예요? 한 쌍의 변이 각각 같고 양 끝각이 같은 거니까 아싸합동인 거죠. 자, 결론만 적어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에 있어서 삼각형 AOB랑 그리고 삼각형 COD가 합동입니다. 무슨 합동이죠? ASA 합동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각각 같겠죠. 그게 뭐가 될 것이냐 봤더니 OA랑 그다음에 OA랑 OC가 대응하는 변이죠. OA, OC. 자, 그리고 OB랑 OD가 대응하는 변인 거죠. OB랑 OD가. 근데 결론적으로 뭐가 된 거예요? 두 개의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 해버렸네요. 이 사실만으로요. 그렇죠? 이 주장이 가능해지는 거죠. 너무나 재밌죠. 그래서 저는 이 도형의 어떤 성질을 보여주는 그 맥락과 과정 자체에서 조금만 연습이 되면 학생들의 수학적인 문해력이 놀랍게 변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처음에는 아이들이 다 쓰기 힘들어요. 선생님이 재미있게 뻥뻥 빈칸을 뚫어 놓으시면서 이렇게 저렇게 바꿔놓고 채우게 된다면 반복하게 되잖아요.
그죠? 빈칸을 조금씩 바꾸시면 되는 거니까 반복하게 되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과정과 맥락이 머릿속에 딱 자리 잡게 됩니다. 이것도 꿀팁입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으세요? 그럼 우리가 세 가지 성질을 알아낸 거예요. 자, 첫 번째, 평행사변형이었기 때문에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다. 그리고 두 쌍의 대각의 크기 각각 같다. 그리고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라는 세 가지 성질을 알아낸 것입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또 문제도 풀 수 있고 여러 가지 나오겠죠.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에서 x, y 값을 구하시오. x 얼마예요? 평행사변형이었기 때문에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각각 같다.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다. x는 얼마죠? 7 되겠죠. 그래서 1번의 x는 7, y는 얼마가 되겠어요? y는 5. 자, 2번은요. 각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네요. 평행사변형은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다. 그 x가 얼마일까요? 단위 도도 빼고 120이 되겠죠. y는요. 자, 이제 여기서 하나를 이제 공부하는 거죠. 뭐냐면요. 평행사변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마주보는 두 쌍이 각각 평행합니다. 그러면 한 변을 이렇게 쓱 연장선을 이렇게 그어볼게요. 그러면 AD와 BC가 평행한 거에서 바로 이 각과 이 각은 뭘로 같아요? 동위각으로 같죠. Y도. 그러면 합이 얼마가 돼야 돼요? 180도. 여기도 180도? 자연스럽게 여기도 180도가 되네요. 왜일까요? 여기가 Y도면 여기도 Y도가 되겠죠. 120도, 120도. 내각의 크기 합은 360도인데 크기가 같은 각이 두 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Y 하나, X 하나가 되겠죠. 이렇게 보든 이렇게 보든. 그러니까 X도 더하기 Y도 이게 180도가 돼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행사변형에서 평사라고 할게요. 평행사변형에서 얘들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 이웃하는 두 각의 합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건 항상 뭐가 됩니까? 180도입니다라는 것도 끄집어내는 겁니다. 180도. 맞죠? 그러니까 Y는 얼마가 돼요? 180에서 120 빼가지고 60이 되겠죠. 그래서 X, Y를 구한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사실 기억하세요. 조금 이따 그 조건할 때 또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평행사변형 ABCD에서 이제 넓이랑 관련된 건데요. AOD의 넓이가 6제곱cm일 때 평행사변형 전체의 넓이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라고 했잖아요.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자, 그러면 보세요. 삼각형 ABD 입장에서 이렇게 해서 눈을 그리게 합니다. 하나의 삼각형이 주어져 있을 때 한 꼭지점을 지나는 선에 의해서 넓이는 나뉘어지죠. 어떻게 나눌까요?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m 대 n이다 라고 치면 넓이의 비도 m 대 n이 됩니다. 그러면 이 주어진 삼각형 ABD에서 한 꼭지점을 지난 선에 있어서 밑변이 1대1이잖아요. 그럼 넓이도 1대1이 되겠죠.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뭘 주장할 수가 있느냐? 삼각형 ABO와 삼각형 ADO가 넓이가 1대1 같아요? 넓이가 같다는 얘기죠. 그런데 말입니다. 삼각형 ABC 입장에서도 볼까요? 여기다 눈을 그려볼게요. 그럼 ABC 입장에서도 한 선에 의해서 밑변이 1대1로 나눠진 거잖아요. 넓이도 1대1 되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삼각형 ABO는 색깔 통일할까요? 삼각형 ABO는 삼각형 CBO 이렇게 넓이 같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뭐예요? 그러면 이 넓이랑 이 넓이가 같아요. 별이라고 할게요. 별. 얘들도 같아요. 동일한 방법으로 얘들도 같겠죠. 이렇게. 다 같은 거네요. 즉, 두 대각선에 의해서 넓이가 몇 등분 되는 거예요? 4등분 되는 겁니다. 아하. 그러면 평행사변형이 주어져 있다. 그러면은 두 대각선에 의해서 두 대각선에 의해 무엇이? 넓이가 4등분이 돼요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전혀 외울 필요가 없죠. 자, 그러면은 평행사변형 이거 넓이 이거 4등분이면 이거 하나 몇 배 하면 돼요? 4배 하면 되는 거죠. 6의 4배니까 24 그리고 제곱센티미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모두 다 넓이가 이렇게 같은 거고 이걸 한
문장 아닌 뭐 결론으로 얘기하자면은 평행사변형 넓이는 이 중에 하나를 잡아서 이 넓이의 몇 배 하면 된다? 4배 하면 됩니다. 그리고 ABO, ADO, BCO, DCO 넓이가 다 같다. 이렇게 표시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자, 이제 중요한 사실. 자,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이 크게 5가지가 있는데 이 5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만족하면 그 I는 평행사변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논리 흐름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저희가 알고 있는 1번 사실이 뭐냐면 사각형이 주어지는 거예요. 사각형이 있어요. 내 눈앞에 사각형이 있는 거예요. 혹시 진품명품 그 TV 프로그램 아시나요? 빠밤빠밤 그 반주가 기억이 안 나네요. 한번 이렇게 핸드폰으로 찾아보시고 각자 음악을 좀 틀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품이냐 명품이냐를 밝히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건이 앞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이제 선생님들, 저 학생한테 그렇거든요. 얘야, 너 앞에 지금 사각형이 주어져 있는데 과연 이 아이가 평행사변형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고 해. 그러면은 막 이렇게 분석하고 뜯어봐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그 조건이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만족하면 이 아이는 평행사변형입니다. 이거는 진품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선생님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각형이 주어져 있는데 이 사각형이 어떠한 이 조건을 오케이 하면은 그 아이는 결론적으로 평행사변형이에요 라고 할 수가 있는데 1단계는 사각형을 봐야 되는 거예요. 봐야 되는 거니까 눈을 그릴까요? 그래도 좀 웃는 표정이었으면 좋겠어가지고 좀 보고 있는 것 같나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사각형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아래쪽으로 눈을 좀 그려야 되나요? 괜찮은 것 같네요. 시선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조건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결론적으로 그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 할 수가 있다라는 이거를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 조건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조건 첫 번째가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하다. 그러면 이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에요. 이거 뭐예요? 정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얘가 평행사변형이에요 라고 결론 지으려면은 우리는 이 중간에 뭘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 조건에 의해서 보여주는 것은 두 쌍의 대변이 각각 뭐 해야 돼요? 평행하다는 것을 보여줘야지만 평행사변형이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쵸? 이게 뜻이니까요. 자, 이제 두 번째부터 중요해집니다. 첫 번째 조건은 당연한 논리였고요. 자,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다. 아까 그 흐름 적어 놓으셨죠? 혹시 모르니까 혹시 이거 메모해 두실 수 있나요? 지금? 잠깐 일시정지 하시고요. 이 맥락을 메모해 두시고요. 평행사변형은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하다라는 뜻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적어 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가겠습니다.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조건이 있다면 저희가 지금 사각형을 보고 있는 거예요.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으면 결론적으로 두 쌍이 각각 평행하게 된다라는 거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 조건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냐면 이렇게 할 것입니다. 대각선 하나 그을 거예요. 자, 이건 행동인 거죠. 대각선 긋기. 그래서 여기 쭉 그래서 행동이라고 적어 놓을까요? 저희가 행동. 뭘 해야 되냐면은 대각선 긋기. 이거를 그었기 때문에 이제 벌어지는 일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두 개의 삼각형 봤더니 한 쌍, 두 쌍 공통변. 뭐라 세상에. 삼각형 ABC와 이거는 색깔을 파란 걸로 할게요. 삼각형 ABC와 그 다음에 삼각형 CDA가 보세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AB랑 CD가 길이가 같죠. 지금 현재. 자, 그리고 BC랑 DA가 길이가 현재 같죠? 맞나요? 자, 그리고 마지막 AC는 이렇게 공통변인 거죠. 그러니까 얘네가 뭐예요? 합동이 됩니다. 이건 보여주기 위한 작전이었고요. 무슨 합동이에요? SSS 합동인 거죠. 맞나요? 자, 이건 설명하기 위한 작전이었고요. 다시 잘 쓰면은 이렇게 긋는 순간 우리가 뭘 말했냐? 삼각형 ABC.
그리고 삼각형 CDA가 이렇게 합동인데 SSS 합동이 되는 거죠. 나머지 대응하는 각의 크기가 몽땅 다 같겠죠. 맞나요? 그러면은 각 BAC 이것 때문에 우리는 또 뭘 말할 수가 있냐면 각 BAC랑 각 BAC 그럼 여기도 DCA로 가면 되겠죠. 각 DCA가 같아요. 뭘로? 그쵸? 대응하는 각으로. 그런데 있잖아요. 얘네 두 개가 무슨 관계죠? 엇갈려 있는 각의 관계입니다. 아니 같았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말풍선 할게요. 그런데 얘네 두 개는 엇각의 관계잖아요. 그런데 크기가 같네요. 그럼 엇각의 크기가 같으면 여기서 벌어지는 사실이 뭐예요? 바로 이 사실 때문에 BA랑 그리고 DC가 평행함을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엇각의 크기가 같으면 그에 따른 한 쌍의 그 직선, 변은 평행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각과 이 각이 엇각으로 같았기 때문에 평행을 주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DAC랑 누가 같아요? BCA가 같죠. BCA, 그런데 말입니다. 각 BCA랑 그다음에 각 DAC가 얘네도 뭐예요? 마찬가지로 엇각의 관계로 또 크기가 같은 거예요. 그 이거에 의해서 말할 수 있는 결론은 또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각과 이 각이 같아졌으니 얘네 두 개가 엇각으로 AD와 그 다음에 무엇이? 바로 BC가 평행함을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뭐예요? 주어진 사각형이 마주보는, 즉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은 사실로 두 개의 엇각, 그러니까 두 쌍의 엇각이 같음을 보여주면서 결론적으로는 평행임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럼 이게 뭐라고 해야 돼요? 평행 사변형이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주어진 사각형은 평행 사각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각선을 긋는 하나는 행동이 된 거죠. 사각형이 있었어요.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해요. 그러면 결론은 평행 사변형입니다.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맥락은 그렇죠. 자, 이번에는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았기 때문에 이 아이도 각각 평행함을 보여주면 되는 거죠. 이제 좀 더 많이 보이시죠? 얘는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얘도 마찬가지로 얘네 두 개가 이게 같고 이거 같아. 자, 여기서 어떤 게 나오냐? 아까 제가 문제 풀 때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얘는 연장선을 그어야 돼요. 자, 얘를 연장선을 쓱 긋니다. 그럼 행동 3분 BA의 연장선 긋기. 그러면 말입니다. 지금 현재 각의 크기의 합은 사각형이니까 몇 도가 돼야 돼요? 36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한 쌍, 두 쌍이 각각 같아요? 어머나 세상에. 그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느냐? 각 B 더하기 각 A는 360도의 절반인 180을 주장할 수가 있죠. 그런데 얘를 연장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평각이잖아요. 그러면 선분 B의 연장선을 그었기 때문에 선분 BA의 연장선을 그었기 때문에 우리는 뭘 말할 수가 있냐면은 각 여기 BAD, 즉 각 BAD가 각 A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편의상 내가 이제 이 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요 정도 점을 2라고 할게요. 그러면 연장선을 긋고 거기에 점 2를 잡으면이라고 하면 되겠죠. 외울 필요가 없죠. 점 2를 잡은 거예요. 점 2를. 점 2를 잡으면은 이거는 이제 조금 이따 적을게요. 연장선을 그어서 각 BAD라는 이 각이랑 각 EAD에다가 각 BAD의 합이 얼마를 180도임을 알아낸 거죠. 자, 이거 설명하기 위한 거였으니까 다시 순서를 잡아드릴게요. 연장선을 긋고 점 2를 잡는다. 점 2를 잡기. 이렇게 하면은 각 BAD에다가 각 EAD의 합이 180도가 됩니다.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현상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어진 사각형 ABCD에서 이 주어진 사각형에서 한 쌍 두 쌍이 같은 거니까 각 B에다가 각 A를 각 B의 뒤로 표현할게요. 이것도 360도의 절반인 180 됩니다. 아니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이걸 기역이라고 하고 니은이라고 하면은 기역과 니은에 있어서 이거는 공통인 각이잖아요. 합해서 180도가 되려면 얘네들이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각 B랑 각 EAD가 같은 것을 얻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각 B랑 각 EAD가 무슨 관계예요? 얘네들은 동의각의 관계인 거죠. 동의각 크기가 같다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어머 세상에? 그 이 각과 이 각이 동의각으로 같아요? 동의각의 크기가 같으면 그에 따른 두 개의 선분, 두 개의 직선은 평행하다를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동의각 크기 같음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는 결론적으로 선분 AD와 BC가 평행함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쓰신 다음에 이 변을 연장했을 때는 또 이 각과 이 각의 동의각 같음을 보여주겠죠. 그러면은 나머지 한 쌍의 변도 평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하면 그 아이는 무조건 뭐예요? 평행 사변형이란 뜻인 거잖아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잘 적어 놓으셨죠? 자, 네 번째.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 길이가 같았을 때에는 도대체 무엇을 보여줘야 되느냐? 알고 있는 사실이 이거입니다. 그러면 얘네 두 개는 이제 평행한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나머지 한 쌍이 평행한 것만 보여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를 쓱 대각선 하나 그어볼게요. 작전. 그럼 A, B랑 CD가 평행하다면서요. 그 말은 이 각과 이 각이 억각으로 같은 건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두 개의 삼각형이 어때요? 이 변의 길이가 한 쌍의 변의 길이 같고 이거 공통이고 그 끼인 각이 같잖아요. 그럼 두 개의 삼각형이 합동이겠죠. SA에서 합동. 자, 그럼 행동은 뭐예요? 자, 행동은 알고 있는 이 사실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대각선을 잘 그어야겠죠. 즉 억각을 만들기 위한 대각선을 그는 거예요. 행동은 대각선 긋기. 행동은 대각선을 긋는 건데 약간의 작전은 뭡니까? 억각을 이용하기 위한 작전이다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삼각형 BAC, 그럼 삼각형 DCA로 보면 되겠죠. 삼각형 DCA가 합동인데 무슨 합동이냐? SAS 합동입니다. 나머지 대응하는 변의 길이 각각 같고요. 각의 크기 각각 같아야겠죠. 그런데 우리는 BCA라는 즉 결론으로 난 거는 빨간색으로 적어드릴게요. 이 사실 때문에 각 BCA는 BCA, DAC가 같음을 말할 수가 있는데 얘네가 무슨 관계예요? 억각의 관계인 거죠. 어머나 세상에. 이거 우리가 억각 크기가 같다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는 거고요. 억각의 크기 같은 거니까 그에 따른 대응하는 이 변끼리 뭐예요? 평행함을 AD와 이 사실 때문에 AD와 BC가 평행함을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미 한 쌍의 변은 평행한 거 알고 있는데 나머지 한 쌍이 자동 평행하게 된 거 보여준 거니까 얘는 평행사변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쌍의 변이 평행하고 그 길이가 같으면 얘는 평행사변형이다. 액션, 행동, 보여준 결론, 그 다음에 결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마지막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면 결론적으로 또 평행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되느냐? 행동을 보셔야겠죠. 일단 두 개의 삼각, 얘는 행동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 자체가 하나의 행동인 거예요. 이것이면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결론이 나올 건데, 그런데 뭐냐면 두 개의 삼각형 바라보시면 두 대각선이 한 점 만났죠. 그럼 이 각과 이 각이 뭘로 같아요? 막곡질각으로 같죠. 그럼 두 개의 삼각형이 어떻게 돼요? 합동이죠. 한 쌍, 두 쌍, 극기인각 SAS 합동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자체만으로 삼각형 AOB 그럼 얘는 COD로 가면 되겠죠.
삼각형 COD가 합동인데 왜 합동이에요? SAS 합동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 대응하는 각의 크기가 각각 같아야겠죠. 결국 이 각이랑 ABO, CDO, CDO 이 각이 같고요. BAO, DCO 즉 이 각이랑 이 각이 같아요. 무슨 관계예요? 억각으로 각각 같은 거죠. 얘네들이 같아요. 억각입니다. 그 말은 이거. 얘네들이 같아요. 억각입니다. 그 말은 이거. 얘는 평행사변이 되는 겁니다. 너무나 괜찮죠. 그럼 여기서 포인트 뭐예요? 이거에 의해서 이걸 주장할 수가 있다. 큰 맥락은 억각이 나오죠. 억각의 크기가 각각 같아서 누가 평행한지 그 다음에 약간 차이라고 하면은 이런 거예요. 예, 연장선 그는 거 순간 까먹을 수 있거든요. 연장선을 그었을 때는 동의각을 이용하는 겁니다. 제가 적어드린 것처럼 어떤 행동을 해서 뭐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교과서에는 없어요. 어느 문제집에도 없습니다. 저만이 드릴 수 있는 꿀팁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맥락을 읽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논리의 흐름도 정확히 짚어볼 수가 있다라고 자부드립니다. 자, 하나씩 다시 짚고 이제 갈게요. 평행사변이 되기 위한 조건은 5가지. 대놓고 한 쌍, 두 쌍 평행하면 평행사변형. 그리고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으면 평행사변형. 그리고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으면 평행사변형. 그리고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 길이 같으면 평행사변형. 마지막으로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면 그 사각형은 평행사변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주 실수하는 개념 정리로 마무리 지어볼게요. 대각선의 길이가 달라도 서로 이등분하면 평행사변형입니까? 하면 갑자기 갈등을 합니다. 아니 그냥 대각선의 길이에 상관없이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하면 평행사변형인 걸 지금 보여드렸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마주보는 각의 크기 같아야 됩니다. 즉 사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경우 있어요. 그냥 그림 없이 주인데 사각형에서 사각형이 두 내각의 크기가 같으면 그러면은 평행사변형이다.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우리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죠. 마주보는 각이 각각 같아야지만 되는 거죠. 뭐 이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러한 사각형 어떨 거예요? 등변 사다리꼴 같은 경우에는 평행이요. 이 각과 이 각이 같고 이 각과 같아요. 얘는 근데 평행사변형이 아니잖아요. 나머지 한 쌍 평행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각만 같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대각 같아야 돼요.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고 해도 평행사변형이 아닐 수 있다. 이가 뭐냐면은 등변 사다리꼴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이런 아이는 등변 사다리꼴의 길이가 이렇게 같거든요. 그런데 평행사변형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길이가 같은 걸로 말하려면은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면서 그 길이가 같아야지만 평행사변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가지 조건은 암기가 아니라 맥락을 여러 번 이렇게 읽으면서 과정을 이해하도록 유도를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저렇게 물어봐도 절대 헷갈려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는 아마도 이제 학년이 성장하면서 수학의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지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잘 정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 뵐게요.